아내를 살린 남편의 기괴한 생김새. 아주 오래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흥수라는 이름의 한 총각이 있었다. 흥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도 없는 데다 집안 대대로 매우 가난하여 집도 없이 떠돌면서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곡식을 조금 얻어먹고 살았다. 그런데 그마저도 일이 없으면 그냥 굶기도 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며 사는 인생이었다. 그러니 나이 30이 되도록 혼인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걸 안타깝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보다 못해 마을의 한 가난한 과부를 살살 달래서 데려다가 흥수의 아내로 삼도록 도와주었다. 물만 한 그릇 떠놓고 혼인한 뒤 부부는 뒷산기슭에 얼기설기 작은 움막을 지은 다음 솥단지 하나만 걸어놓고 살았다. 둘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지극히 위했으며 아내는 아이도 잉태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이놈의 가난은 둘이 함께 이겨내려 해도 되질 않았고 배는 자꾸 불러오는데 흉년까지 들어 먹을 것이 더 귀해졌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몸임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다. 게다가 하필이면 보릿고개에 그것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밤중에 아기를 낳은 것이다. 보릿고개가 되면 딸네 집에도 안 간다는 옛말이 있는데 거기다 한밤중이니 어디 가서 먹을 걸 변통할 수가 없었다. 미역국은커녕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산모는 겨우겨우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고 기력이 다 떨어져 버렸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눈 좀 떠봐. 흥수가 아이를 안고 애타게 불렀지만 아내는 점점 정신이 흐려져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흥수는 다급한 마음에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요기할 만한 게 뭐 하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쌀독 안에 뭐라도 붙어 있으면 긁어서라도 먹이려고 필사적으로 뒤졌다. 그러면서 머리는 봉둔한 발이 되었고 온몸엔 먼지를 잔뜩 뒤집었었다. 그러다 쌀독 바닥에 달라붙은 곡물가루 부스러기 같은 것이 보였다. 독을 거꾸로 들고 탁탁 털어내니 곡물가루가 반줌 정도 나왔는데 그걸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끓였다. 그걸로 멀건 죽을 끓여서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거의 물만 있는 죽을 먹은들 기운이 날 리가 없었다. 아내는 출산으로 힘이 빠진 채 실신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눈 좀 떠보라고. 흥수가 애타게 아내를 불러봤지만 아내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독한 가난의 아이를 낳자마자 아내가 세상을 뜨려 한다 생각하니 눈물, 콧물이 쏟아졌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었다. 흥수는 너무 한스러워서 정신이 나갔고 계속 굶은 탓에 육체적 기력이 다해 멍하니 앉아 탈진해버렸다. 머리는 봉둔한 발에 얼굴은 며칠 굶어 누렇게 뜬 것이 눈물 콧물로 범벅되어 망연자실한 눈으로 앉아있는 그 몰골은 불쌍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다 흥수는 그렇게 앉은 채 기절한 듯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가 순간 잠에서 깨어난 듯했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손가락 하나도 눈도 떠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집 앞에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의 혼을 거두러 온 2명의 저승사자들이라는 것을 아내는 바로 알 수 있었다. 몸부림치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는 죽었구나. 저승 갈 일만 남았네. 불쌍한 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아내가 머릿속으로 탄식을 하는데 저승사자 중 하나가 아내의 혼을 데리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 저승사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경악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캄캄한 방 안에 웬 얼룩덜룩한 괴물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것은 흥수가 탈진에 앉아서 자는 모습을 보고 저승사자가 괴물로 착각한 것이었다.
저승사자는 얼른 도망쳐 나왔다. 그랬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첫째 저승사자가 왜 그러나? 뭔데 그리 놀라는 건가? 아주 무서운 괴물을 보았습니다. 뭔가 얼룩덜룩한 게 세상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그놈이 혼 주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어째 명색이 저승사자가 괴물이 무서워서 도로 나왔단 말인가? 어디 내가 들어가 보겠네. 할 수 없이 두 번째 저승사자가 나섰는데 이번에도 흥수의 엄청난 모습에 그 역시 경악하고 돌아 나왔다. 그냥 돌아가시죠. 괴물 때문에 혼을 데리러 들어갈 수 없는데 어쩝니까? 그냥 갈 순 없네. 대신 누구든 데려가야지. 그럼 아랫마을의 김진산의 며느리를 데려가시죠. 오늘 유복자를 낳고 어차피 한 달 후에 죽을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세? 저승사자가 집을 떠나자 아내는 몸이 움직여지고 정신이 돌아오는 걸 느꼈다. 가난이 만들어준 남편 흥수의 흉측한 몰골 덕분에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내는 저승사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모두 들었기에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젊은 과부가 갓난아이만 남기고 죽는 게 미안했다. 그래서 날이 밝아 남편이 이웃집에 가서 곡식을 얻어와 끓여준 죽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마자 아내는 흥수에게 말했다. 여보, 얼른 제 너머 김진사 댁에 가보세요. 그 집에 초상이 났거든. 딴 말은 하지 말고 젖은 우리가 먹인다고 하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흥수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서둘러 아랫마을로 달려가 보니 마을 전체가 시끄러웠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니 주민의 말에 의하면 김진사댁 과부 며느리가 어젯밤 유복자를 낳자마자 죽어서 초상을 치른다고 난리 났다고 한다. 물어물어 김진사네 집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아내의 말대로 김진사의 며느리 장례를 치르느라 김진사네 집이 난리법석이었다. 김진사 가족은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으나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외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과부 며느리마저 유복자를 낳자마자 죽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홀로 남은 갓 낳은 손자까지 이러다 배를 골다가 죽게 생겼으니 정말 줄초상 나게 생긴 것이다. 흥수는 대청마루 위에 망연자실 앉아있는 김진사를 보고 말했다. 저 소인의 아내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말에 김진사는 반색하며 버선발로 달려내려와 흥수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고맙네. 내 손자도 같이 젖을 먹여주게. 며느리가 죽었지만 손자라도 살려야지 않겠나. 김진사는 흥수의 집으로 손자를 데려갔고 배가 고파 칭얼대던 손자는 젖을 물려주자이내 행복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본 김진사가 말했다. 이복에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아예 자네 식구들이 모두 내 집으로 들어와 사는 것이 어떤가? 네? 그게 정말이십니까요? 자네 사는 모습을 보니 분명 곤궁할 듯한데 내가 넉넉히 세경을 쳐줄 테니 자네는 우리 집에서 머슴을 살고 자네 안사람은 유모일을 하게. 그날부터 흥수와 아내는 김진사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내는 유모로 나서서 고아가 된 진사의 갓난 손자와 자신의 갓난 아들을 둘 다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머슴과 유모 일을 어찌나 열심히 했던지 진사 부부는 흥수 부부에게 고마워했고 나중에는 작은 집을 지어주면서 가깝게 자주 왕래하며 아이를 돌보게 해주었다. 또한 흥수 부부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절에 다니며 자신들을 살리고 한 달 먼저 저승으로 간 진사 며느리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사 가족과 흥수 가족은 좋은 이웃이 되었고 아이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가난했던 흥수 가족은 진사 부부가 준 세경으로 살림을 일구면서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정도로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지독히도 가난하여 저승사자도 피해갈 만큼 험한 몰골이 된 것이 오히려 복을 부른 참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라 하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